근데 제가 뇌하수체 선종이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8, 9 날씨가 겁나게 좋아요. 맨날 이랬으면 좋겠다. 눈 안 오고. 먹던 피임약을 다 먹어서 새로 처방받으러 왔습니다. 오늘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거 진료받고 빵 사러 갈 거예요. 먹던 야로즈 다 먹어서 그거 처방받으려고. 네, 유수영님 2달분이네요. 네네. 42,000원 계산해드릴게요. 자, 보내주세요. 호르몬제 2달분 드립니다. 아니 무슨 약이 42,000원이나 하나에 21,000원. 너무 비싸. 치킨이잖아. 짠! 모닝빵? 오늘은 조금 얘기할 용기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빵 앞에 두고 할 말인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목 좀 축이고 빵집을 가기 전에 병원을 갔는데 이제 산부인과를 올해만 거의 한 5, 6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그 바디 프로필 찍을 때 5월인가 그때 처음 이제 산부인과를 가서 7월에 제가 바디 프로필을 찍는데 생리기간이 겹쳐요. 그래서 생리기간 조절을 하려고 피임약을 사 먹었는데 부작용이 있어요 하고 그때 병원을 갔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제 증상을 들어보시더니 이건 부작용 사례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피임약 부작용이라는 거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먹어서 제가 겪은 적도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가 겪은 거는 부작용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전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겪은 증상들을 얘기를 해보자면 전에 이제 유튜브 그 바디 프로필 준비하는 유튜브를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그걸 보셨을 텐데 제 부작용 사례는 어떤 거였냐면 일단 체력이 저하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걷는 게 힘들어서 안 될 정도였어요. 고관절이 썰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상태로 달리기도 해야 되고 빨리 걷는 것도 해야 되고 유산소를 하면서 진짜 너무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힘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아프더라고요. 다리가 잘릴 것 같이. 이제 출퇴근을 엄마랑 걸어서 하고 했거든요. 근데 엄마를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이 60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를 걸음을 못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그 파란불이 이렇게 깜빡이면서 그 이제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깜빡깜빡 하잖아요. 시간 내에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또 피임약을 먹자마자는 발열이 있었어요. 피임약 적응 단계에서는 이렇게 열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후기를 제가 봤어서 나도 적응하는 동안 열이 좀 나나 보다 했어요. 근육통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웨이트를 하다 보니까 뭐 주에 한 4일 정도는 항상 갖고 가다 보니까 내가 이게 근육통인가? 감기 몸살인가? 코로나인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거랑 똑같이 이게 피임약 부작용이라는 건 생각 못하고 내가 너무 운동을 빡세게 했나? 한 이틀 정도 쉬었나? 몸무게도 한 1.5kg가 갑자기 오르는 거예요. 식단의 변화는 없었고 제가 뭐 바디 프로필 준비한다고 코끼리처럼 먹기나 했지 야채를 먹는다고 1.5kg가 찌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무리 뭐 하루 종일 야채만 먹고 있다고 해도 그건 다 수분의 양이기 때문에 1.5kg 찐 상태로 그게 유지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1.5kg 찐 상태로 3주 동안 그 몸무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기에 갇혀가지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 다이어트를 너무 길게 했나? 정체기를 만날 때가 됐나?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 고강도 유산소를 하고 더 식단을 쪼여도 몸무게는 변화가 없고 눈바디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배가 항상 부풀어 있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배가 엄청 홀쭉해졌다가 저녁이 되면 약간 임신 한 4개월, 5개월 된 것 같은 배로 부푸는 거예요. 힘이 안 들어가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런 것들은 부작용 사례가 아니라고 단언하셔서
내가 식단을 제대로 못하니까 갑자기 몸무게가 1.5kg나 늘어서 정체기가 온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저 그냥 병원 처방약으로 중간에 바꾸고 싶어요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 이거 부작용 사례도 아니고 먹던 약을 중간에 바꾸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고 그냥 끝까지 하던 약을 복용을 하고 그 다음 달에 내가 처방하는 약을 먹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저는 뭐 의견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먹던 그 약을 계속 먹어요. 그리고 그렇게 18알인가 19알 먹어야 하는 날 갑자기 내가 이 3주 정도 갇혀있는 이 정체기가 혹시 이 약 때문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약을 그냥 의사 선생님의 말 무시하고 그냥 도중에 중단을 해버렸어요. 진짜 며칠 안 남기고.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3주 동안 겪었던 부작용들과 올라갔던 체중이 단 3일 만에 빠졌고 그 몸에 있었던 부작용 사례들은 3일도 가지 않았어요. 약을 중단한 그 다음 날부터는 더 좋은 체력으로 유산소나 웨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바디 프로필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리를 기다리는데 생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드는 생각이 내가 너무 저체중으로 뺐는가? 저는 60kg로 바디 프로필을 찍었어요. 체지방이 10.3kg였고 체지방이 10kg면 사실 적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에게 무활경을 가져올 정도의 체지방량이었는가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체지방 10kg대로 내려왔던 게 5월 초였어요. 근데 5월까지는 정상적인 생리를 했어요. 한 주기가 30일에서 35일 정도 됐었는데 이번 바디 프로필을 올해 준비를 하면서 생리 주기가 28일로 딱딱딱딱 들어맞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원래 처음 먹었었던 그 부작용을 일으켰던 그 피임약에 대해서 막 찾아보고 그 성분을 찾아보고 그 주의사항 같은 거 막 다 뒤져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뇌하수체 선종이 있는 사람한테는 금기약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뇌하수체 선종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 5, 6년 전쯤에 임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유즙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것처럼 모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서 내가 무슨 나무처럼 자웅동체도 아니고 갑자기 나한테 모유가 왜 나와? 나 임신할 그 건덕지도 없었는데 일반 산부인과를 갔더니 그럼 유방초음파를 해보자고 하셔서 유방초음파를 했더니 유방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 뇌하수체 문제인 것 같다. 유즙 분비 호르몬을 조절하는 게 이제 뇌하수체라는 그 기관인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유즙이 분비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소견서를 들고 혈압 때문에 다니던 큰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했어요. MRI도 찍고 뭐 해봤더니 뇌하수체에 아주 조그만한 선종이 있는데 그 선종이 생김으로써 그런 유즙 분비가 된 것 같다. 근데 그게 너무 작아서 그걸 떼어내는 시술을 해야 될 수준은 아니다. 이 똑같은 증상이나 혹은 이거에 관련된 증상이 또 나타나면 그때는 제거 시술을 받든 하면 될 것 같다. 그럼 그때 다시 와라. 이래서 그냥 해프닝이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피임약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뇌하수체가 자궁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어떤 제 몸의 일부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 불찰이죠. 그래서 산부인과를 다시 갔어요. 근데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그때 먹었던 피임약 제가 뇌하수체 선종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걸을 때, 뛸 때, 천국의 계단을 오를 때 진짜 하반신이 잘리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었거든요. 그걸 이겨내면서 유산소를 한 저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미친 사람이죠. 바디 프로필이 저는 결론적으로 다이어트나 바디 프로필 때문에 무활경을 겪은 건 아니지만 바디 프로필이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좀 독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너무 비추천합니다. 상시 운동을 하시고 상시 클린한 식단을 가져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너무나 찍으셔도 됩니다. 원래 하던 운동 패턴에서 유산소 한 30분만 더 추가시키면 되는 분들 있잖아요. 안 하던 걸 갑자기 막 식단도 막 하고 막 안 하던 유산소, 안 하던 웨이트 이거를 막 다 추가시켜서 새로운 어떤 삶을 개척해서 찍는 바디 프로필 말고 저처럼 필요 이상으로 독해지고 필요 이상으로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저는 그 피임약을 먹어서는 안 됐었는데 그걸 먹는 바람에 뇌하수체가 아예 자궁과 연락을 끊은 상태예요. 뇌하수체가 고장났죠. 뇌하수체가 나의 몸은 생리를 해야 돼, 배란을 해야 돼, 난 임신을 해야 돼 라는 그 인식을 다시 가질 때까지
피임약을 먹으면서, 그리고 식단도 절대 하지 못하고 쌀밥 많이 먹고 보리밥 많이 먹고, 성장 호르몬이 극도로 분비되는 고강도 인터벌 유산소라든지 고강도 웨이트를 주 4회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절반으로 줄여야 되고 해서, 그래서 제가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웨이트 하고 유산소 한 주 3회 정도 하고 있고요. 식단은 아예 안 하고 있죠. 그냥 제 몸이 원하는 걸 다 먹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이 강박에서 좀 벗어났어요. 근데 아직 이제 너무 놓고 막 그러진 않지만 이런 것도 편하게 이제 먹을 수 있고요. 매일매일 먹을 수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한두 끼 먹을 수 있었다면 이런 식사를 3끼로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상태는 됐어요. 네, 저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물론 제가 그 피임약을 먹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계속 고강도 웨이트며 고강도 유산소 먹고 싶은 풀떼기며 뭐며 다 그걸 유지하고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 상황에 빠지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이 무월경, 시상하부 무월경, 뇌하수체 뭐 시상하부 무월경 이런 거 검색해보면 다 과도한 다이어트, 저체중 다이어트를 해서 뭐 제한된 식사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사례만 있지, 저처럼 뇌하수체 선종 때문에 뇌하수체가 아예 고장이 나버린 그런 분들 사례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 후기도 안 나오는 것들을 내가 극복해낼 수 있을까? 난 언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원하는 만큼의 웨이트와 유산소를 하면서 심장이 터질 듯한 운동을 또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엄청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또 운동도 하고 있고, 오히려 좋아, 그냥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도 하고 있고, 3번째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 하고 다시 제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영상을 올릴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면 내년에는 임신을 하고 싶다, 내년에는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아이를 임신을 원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제가 마음대로 임신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 내가 지금 당장 사랑하는 운동도 잠깐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빵 앞에 두고 이렇게 울 일이냐고. 근데 제가 지금 울고는 있지만 진짜 많이 괜찮아졌거든요. 2주 정도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울산도 갔다 온 거거든요. 주중에 갑자기 이제 남편 출장 가게 되면서 혼자 있으면 더 제가 우울함에 잠식될 것 같아서 남편을 따라갔고, 울산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재정비라는 게 이런 거구나, 힐링이라는 게 진짜 이런 거구나,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저 때문에 또 저희 남편, 저희 부모님 다 너무 속상해 하시고 걱정하시고, 근데 제일 힘든 건 저인 걸 다들 아시니까 다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고, 자꾸 금쪽이가 된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지금의 저는 너무 괜찮은 상태예요. 그래서 얼굴은 빵실빵실해졌지만 제 몸은 또 다른 의미로 건강해지고 있는 상태고, 정말 이 다른 의미로 건강해진 상태로 제 뇌하수체가 정상 작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임신 준비하면서 운동도 꾸준히 다시 할 거고, 평균적인 운동량은 제가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친구들이 요즘 그래요. 너 운동 쉰다더니 이게 쉬는 거냐? 할 정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전만큼 못할 뿐. 임신을 성공해서 임산부의 몸으로 건강한 운동을 하면서 또 출산하고, 출산 후에 또 멋진 다이어트를 또 해보고 그러고 싶네요. 그게 다 내년에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꿈 같은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 얘기를 하기까지가 되게 용기가 필요하고 구독자가 많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래도 되게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빵을 이렇게 앞에 두고. 어쨌든 맛있게 먹겠습니다. 울다가 빵 먹는 사람 너무해. 진짜 웃기다.
버터즙이 장난 아니에요. 음. 와, 버터즙 장난 아니에요. 와, 이 밑바닥이 엄청 바삭바삭 맛있어요. 바삭바삭한데 버터에 절여져 있어가지고 바닐라 향이 엄청 강해요. 쿠키는 되게 바삭할 줄 알았는데 파스스하고 바닐라 비는 안 보이는데 바닐라 비는 엄청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 맛이 나요. 엄청 절여져 있어. 음. 초점 왜 못 잡냐고. 고구마 얇게 썰어서 계란빵 만들었는데 엄마가 고구마 썰어주시다가 엄지손가락 살점이 날라갔어요. 괜히 이거 얇게 썰어가지고 그냥 으깨서 할걸. 이 안에 이 코코틴 볼을 조금 넣었어요. 여기 초코볼. 순대 양 후기에서 본 거보다 더 많이 주네. 쌀떡볶이래. 그거 봐. 소금. 아니 내장이 다 팔린 거야. 아 그래 내장 없어? 와 순대 진짜 오랜만. 맞아. 튀김은 오빠 다 먹어. 이거 리뷰 좋더라고. 그 옛날 떡볶이 맛? 맞아. 맛있어? 맛있다. 얘는 내가 나니까. 맛있다? 맛있어. 이거 되게 별미네. 크크크가 원래 특수 부위가 없었거든? 그래서 통으로 한 마리를 무조건 사야 되는데 이번에 나왔더라고. 뭐 닭다리면 닭다리 이렇게? 그래서 윙봉 다리 세트로 시켜드렸어.
오빠는 순대 떡볶이 국물이 좋아? 소금이 좋아? 그냥 소금. 국물 좋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분식 좋아하는 사람들 자주 먹겠다. 요즘 프랜차이즈들이 잘 돼가지고 거기는 떡볶이가 다 너무 크잖아. 막 엄청 비싸잖아. 그냥 이런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냥 그 특유의 맛이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지. 신전은 이렇게 팔잖아. 맞아. 치즈 먹을래? 아니? 괜찮. 이것도 양 많다. 이제 수능 끝났겠네. 잘 봤든 못 봤든 후련하면 했겠다. 미안해 뚱뚱아 원디가 핸드폰 놓쳤어. 내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아빠가 놀랬구나. 1시에 잡아놔서 나도 1시에 가서 수업했지. 놀랬어? 미안해 다시 줘라. 빡쳤나? 빡쳤어? 야 이 배 뭐냐? 사실 배 뭐야? 배 숨겨. 아니 그럼 뭘 시키고 그럼 그런데 공부도 안 하니까 여러 군데 전화를 했는데 내가 연산도 그럼 다 끊고 연산도 다 한 거니까 연금자를 막 연산도 하고 연산은 집에서 알아서 시키라고 그런 학원도 있었대. 좋았어? 내가 만지자마자 바로 내가 한다. 땡땡. 등 이제 내가 만지는 거 싫어. 오빠가 너무 많이 만져서 그래. 발바닥 발바닥 언니가 만지는 건 좋아하는데. 빼물어 마사지를 좋아하는데요.
다른 사람들 리뷰 보니까 이걸 받았더라고. 초장 소용없어. 맞아, 안 드세요. 고추 엄청 매워. 눈물 날 뻔. 근데 오늘 이사님들한테 오늘 꼭 좀 제발 갖다 달라고 부탁했는데 걔는 꼭 분량을 못 줬어. 맛있지 않아? 맛있어. 일단 달라. 크림 먹어도 맛있었는데. 정말 이거는 맨날 그 충격 강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일 끝나고 청주까지 가서 주고 가는데 얘는 얼마야? 6,000원. 6개? 5,000원인가? 6개 5,000원. 바다 멸망캐시랑 너무 비교된다. 그치? 그다음에 좀 예를 들어서 가라한테 상황 남았어. 좋습니다. 니네 술 좋아하니? 좋습니다. 흉측한 거. 엄마 봐. 똥똥. 네, 엄마가 다 먹어요. 일단 맛있어? 왜 저기 사이에 있어 하필? 왜 그 사이에 들어가 있니? 똥똥이? 똥똥이? 똥똥아 왜 거기 사이에 있니? 귀여운 새끼 귀여운 새끼 너 언니를 쳐다봐? 너 그렇게 하고 언니 쳐다봐? 너 그렇게 하고 언니 쳐다보니? 뭐하니? 비몽사몽이니? 꿈 꿨니? 다시 잘 거니? 눈을 감았니? 어떻게 또 운동을 왔다. 아우 너무 추워. 이제 반바지 물이야. 고! 너 급하지 않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너, 둘.
단종인가? 11월 들어서 꾸준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 오늘도 사실 가장 핫한 종목하면 이 종목이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선주도 좋습니다. 감. 잘 가요. 엄마 오빠치 뭔데? 이 여자가 더 잘한다. 내가. 뚱뚱아. 맛있어? 응. 나 이거 하나 줘봐. 이거 쌀과자 느낌. 수현이 좋아할 스타일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아, 이거 무슨 과자 맛이지? 쌀과자. 과자 맛인데? 근데 내가 좋아하는 맛 아니야. 진짜 오랜만에
주말 헬스 갑니다. 추워. 차가 더러워. 우리 둘이 먹는데? 진짜 식감. 깜짝 놀랐네. 수영이가 좋아하는 맛이다. 그치? 나 이거 뿌려져 있는 거. 뿌려져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소스를 서비스로 주는 거. 뭐 김치 파티? 명란님 이게 아주 요물이라고요. 이 이사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기술지도 업체입니다. 예, 처음부터 해양교육원 여기 혹시 공사 언제쯤 작업하세요? 아 그래요? 내일은 하시나요? 그만 두셔가지고 제가 아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초코칩 하나 들어갔다고 맛이 엄청 달라졌어요. 그래서 팀장 소장하고 방금 통화해보니까 12월 7일 날 작업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해? 나 갈 거야. 뚱뚱. 너 갈 거니? 아니야. 뚱뚱. 여보 갔다 올게. 언니 간다.